여기는 충남 보령에 있는 석탄박물관 앞입니다. 여기 석탄박물관은 정말 와볼 만한 곳이고요. 체험할 것도 많습니다. 이 박물관은 제가 개인적으로 세 번째, 이번째가 오늘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방문한 것 같습니다. 무슨 박물관을 그렇게 자주 오냐고요? 자주 온 게 아니라 띄엄띄엄 오긴 했지만 보령에 오게 되면 꼭 들르는 박물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 박물관은 추천드리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자, 박물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물관 2층으로 올라왔고요. 막장 체험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막장은 진짜 막장인데 그 막장은 아니겠죠? 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서 보면은 기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안에 이제 구현을 넣은 거죠. 탄광 안에 그 갱도 안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캐는 거죠. 곡괭이로 체험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차감기라고 하는데요. 체험해 보는 겁니다. 버튼을 누르면 반응이 없어요. 버튼을 누르면 반응이 없는 게 체험인 거거든요. 안타깝습니다. 뭐야, 대피하래? 그래서 안 됐나 봐. 이게 순서가 있군요. 그냥 무조건 체험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 비슷하게 이제 발파 단계라고 되어 있죠. 이제 먼저 눌러볼게요.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한다고 합니다. 3, 2, 1. 이 벽을 막 천공기로 뚫는 거죠. 지금 손에 진동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 깊이가 이렇게 그래프가 줄어들죠. 점점 계속 파고 있다는 얘기죠. 깊숙이. 그래서 다 파게 되면 천공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멍 뚫은 데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고 도망가는 거죠. 표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폭발합니다. 대피하세요라고 나왔죠. 이렇게 터지는 거죠. 그리고 터지면 가서 이제 기둥을 나무 같은 걸로 다시 세우고 그리고 또 그때는 이제 수작업으로 또 파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광차 밀기라고 하죠. 광차는 이제 미친 자동차는 아니고 정부들이 사용하는 이렇게 광물들이 실린 차를 광차라고 하죠. 자, 이것도 체험해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내에 이제 광차를 계속 밀는 건데 현재 무게는 2,000kg니까 2톤이겠죠. 그리고 필요한 힘은 빨간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연두색은 나의 힘, 미는 사람의 힘을 말하는 거겠죠. 광차가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은 가벼운 광차, 오른쪽은 무거운 광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힘에 맞는 광차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저도 광차를 당기지 말고 밀기만 하라고 되어 있네요. 계속 밀어야 힘이 생겨 앞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손잡이를 당기면 힘이 사라진대요. 유유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무게 500kg라고 합니다. 이게 스프링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좀 미는 데 힘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현재 무게 500kg라고 합니다. 좀 더 밀어볼까요? 힘이 빠지네요. 자. 최고로 밀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죠? 이 싣고 있는 거군요. 현재 무게에 더 석탄을 실어서 2,000kg, 2톤이 됐어요. 죽어라 이렇게 노예처럼 미는 거죠.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한 거죠. 꽤 힘들어요. 네, 여기는 포토존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광부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저한테 딱 맞을 것 같은데. 팔도 안 들어가네요. 네. 이거는 유아용 광부 옷이거든요. 들어갈 리가 없죠. 그나마 제일 커 보이는 옷을 하나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X 라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저는 2X 라지 옷이 맞지 않아요. 맞는데? 채워지지는 않는군요. 제법 어울리나요? 자, 이제 핏이 좋은 분하고 같이 사진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죠? 저보다 핏이 좋죠? 훨씬 날씬하고 저보다 기럭지도 깁니다. 이쪽으로 앉을까요? 근데 이런 광부는 옛날에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키가 크고 늘씬한 사람이 광부를 할 수 있을까요?
갱도가 막 기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나 저나 옛날에 여기서는 아마 불합격일 겁니다. 이 취업을 할 때 1층, 2층 박물관을 다 구경하고 이제 여기가 현재 2층인데요. 2층에서 지하 400m 갱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친절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400m까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탔고요. 닫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깜깜해졌어요. 이거 몇 층입니까 지금? 85층, 90층, 100층, 111층, 120층. 엄청난 속도로 내려가다 막 귀가 멍멍하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엘리베이터 회사에 전화해서 사람을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지하로 정신없이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간신히 살았습니다. 여기는 지하 400m라 그런지 엄청 서늘합니다. 출퇴근하는 광부들이 그들이 꼭 지키고자 했던 금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출근할 때는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 첫 번째부터 너무 암담한데요. 그리고 출근하려고 집을 떠날 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세 번째, 흉몽을 꾸면 출근하지 않는다. 네 번째, 탄광일 나가기 전에는 꿈 얘기를 하지 않는다. 9번, 아침밥을 먹을 때 밥그릇이 엎어지면 출근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10번, 퇴근 후에 막걸리를 마시지 않으면 규폐에 걸린다. 폐병에 걸린다는 거죠. 돌로 인한. 그래서 탄가루 같은 거를 갱내에서 많이 흡입을 하기 때문에 직업병인 진폐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퇴근 후에는 꼭 돼지고기와 함께 막걸리를 마셨다고 합니다. 이거 가슴이 좀 찡해 오는 금기사항이네요. 원래 아까 갱도 안에서 같이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박물관 안에서 먹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는 벤또라고 그랬거든요. 일본 말로 도시락이죠. 자, 광부들처럼 도시락을 한번 쌓아봤습니다. 보자기에 쌓았고요. 양은 도시락. 굉장히 훌륭한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오늘 이 마누라가 뭘 싸줬지 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김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세지, 계란 잎은 소세지도 있고요. 계란 후라이도 위에 딱 깔아줬어요. 이거보다 반찬이 좋지는 않았겠죠. 옛날에 광부들은. 그래서 계획은 아까 광부들하고 같이 쭈그리고 앉아갖고 먹어보는 게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나와서 GMC 트럭 앞에서 한술 떠봅니다. 아침을 안 먹고 지금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아주 맛있습니다. 광부들은 컴컴한 곳에서 이걸 먹었겠죠. 그리고 참고로 광부들은 도시락 싸온 거를 절대 갱도 바닥에 내려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쥐들이 굉장히 많아서 항상 이렇게 천정에 줄 같은 거 있잖아요. 전깃줄 같은 거 거기다가 매달아 놓는다고 합니다. 도시락. 김치, 옛날 소세지, 계란 후라이 하나인데도 맛있습니다. 여기 옥마산입니다. 해발 601m라고 되어 있는데요.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곳인데 이륙장인데 한번 올라가서 전망이 얼마나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개가 쫙 껴서 잘 안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뛰어내리는 거겠죠? 패러글라이딩을 메고 밑에 마을들이 보입니다. 해발 600m까지 올라왔고요. 물론 차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헐떡거리냐고요? 여기 계단 좀 가파른 계단을 좀 올라왔습니다. 안개가 안 꼈으면은 저 멀리까지 시내까지 다 보일 텐데 안개가 많이 껴서 요 앞에까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기가 참 상쾌하고 뷰가 좋습니다. 네, 여기 중앙 맛김 공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공장 안에 저도 개인적으로 들어와 본 거는 처음이고요. 지금은 생산 라인이 다들 퇴근을 하셨는지 가동되고 있지는 않는데 잠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지 기계나 설비 같은 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이 멈춰 있는 상태지만 이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공장 내에 가득합니다. 아주 기계도 반질반질 깨끗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라인으로 오면은 여기서 최종 포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령에 김으로 유명한 회사가 두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회사입니다. 직접 김 공장에 와서 퇴근을 한 시간이라서 공정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은 못 봤지만 그래도 공장도 안에도 한번 들어가 봤고요. 그리고 또 김도 하나 구입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슈퍼에서 판매되는 김들이 있죠. 포장 다 돼서 판매하는 김. 그 중에서도 아마 마트에서 찾아보면은 나오는 김입니다. 이 김을 오늘 또 집에 가서 맛있게 또 먹어봐야 되겠죠. 오늘 여기 그 공장 짧게나마 견학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 방문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짚트랙이군요. 짚라인인데 여긴 짚트랙이라고 부르네요. 꽤 높은데요. 여기서부터 저 반대쪽 저쪽까지 타고 가는 건데 한번 시도해 봅니다. 이런 거 타는 거 별로 솔직히 안 좋아하는데. 네, 타려고 준비했습니다. 헬멧 쓰고 하네스라고 하죠. 하네스 착용했습니다. 이 라인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쭉 타고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저 앞에 저 고동색 문이 열리면 이제 출발합니다. 자, 문이 열렸고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발만 뜹니다. 하나 둘 셋 출발. 가자. 아이고 기분 더럽다. 네, 신나게 내려가고 있고요. 이거 한 바퀴 넘습니다. 뻔뻔한 앞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얼추 거의 나온 것 같은데요. 아이고. 네, 저쪽에서 일로 온 겁니다. 막판이 더 긴장되는 것 같은데요. 내려올 때는 하나도 긴장되거나 무서운 게 없는데 느낌, 시원한 느낌. 한 1분 30초 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짚트랙 경험을 마쳤습니다. 짚트랙을 타고요. 바로 옆에 레이싱 카트를 또 타러 왔습니다. 레이싱 카트도 여기 같은 그 대천 해수욕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2층에 제가 먹으러 갈 곳입니다. 여기서 나름 유명한 곳이라고 그래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이쪽 지역은 대부분 횟집이나 아니면 조개구이집인데요. 여기는 뭐 3개, 육해공 삼합집이라고 하는데 삼합집 중에서 유명한 곳입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직 4시 조금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저희밖에 없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한산하게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깻잎 이제 식초하고 간장에 절인 거, 그다음에 이건 양배추 샐러드, 그다음에 초밥 있고요. 그다음에 번데기, 그다음에 이건 갓김치, 꼬막인데 좀 큰 꼬막, 순두부, 그다음에 콘 샐러드, 그렇게 쌈무까지 그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한잔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한 잔이 아니라 이제 보령에서의 마지막 저녁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익었습니다. 저는 깻잎에다 한번 싸먹어 보겠습니다. 청경채하고 숙주 좀 올리고요, 전복 올리고요, 갓김치 하나 얹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잔 또 마셔보겠습니다. 맛있어요. 맛있는데 갓김치는 올리는 게 아니었어요.
조금 짜졌어요. 이거 갓김치 빼고 싸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삼겹살 한번 먹어볼까요? 관자도 하나 얹어볼게요. 관자. 깔아야죠. 쌈무를. 전복 하나 더. 이렇게 또 싸 먹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맥주랑. 아, 이거 먹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쌈무랑 싸 먹어도 맛있네요. 해는 중천에 떠 있지만 열심히 정신없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먹는 꼬막인데요. 꼬막이 알이 꽤 굵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소주잔 지름만 합니다. 이번에는 냉삼을 치즈에 이렇게 찍어서 삼겹살 자체가 기름이 많아서 풍부한데 치즈에 찍으니까 더 풍부해지네요. 저의 몸매도 더 풍부해지겠죠? 자, 이거 보시죠. 어우, 꽤 큽니다. 제 손가락이랑 비교해 볼까요? 제 손가락만 한데요. 제가 차마 가운데 손가락으로는 못 하겠고 제 이제 첫 번째 손가락보다 조금 더 굵어요. 이게 대하인데요. 지금 대하철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자연산 대하라고 합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 손으로 눌렀을 때도 쫀득쫀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각각류 알레르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신선하지 않거나 아니면 좀 거시기한 거 각각류의 내장을 먹는다든지 그러면은 바로 몸에 반응이 오는데 부작용이 오는 거죠. 어떤지 또 제 몸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간장만 살짝 찍어서 맛있네요. 비린맛 같은 건 없습니다. 알이 되게 굵고 되게 찰지고 맛있습니다. 자, 마지막 막잔 마시고 이 자리는 그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떠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마지막 전야제라고 해야 되나요? 전야제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요. 간단하게 마십니다. 대하. 이거를 제거를 안 했네. 안에 내장을. 그거 아시죠? 새우 안에 보면 등 쪽에 보면 까만 무슨 그 샤프심 같은 거 딱 하나 꼽혀 있는 거. 그게 내장이잖아요. 그거를 제거하고 드셔야 됩니다. 아, 물론 그냥 드셔도 되는데 저처럼 각각류에 예민한 사람들은 제거하고 드셔야 됩니다. 맛있어요.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아, 그 원샷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더위 먹지 않게 그리고 또 냉방병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야 여행도 할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천 앞바다 삼합집에서 이른 저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길었다면 길었고 짧았다면 짧은 9박 10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많은 걸 보여드리려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어떻게 많은 걸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보령을 제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작은 거인, 작은 도시지만 나름대로 더 큰 도시다. 9박 10일 동안 열심히 돌아다녔지만 아직 반도 못 돌아다녔어요. 못 본 곳이 절반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볼 것과 뭐 갈 곳 그리고 먹을 것 여러 가지가 많은데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다 맛보게 해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또 오면 되겠죠. 여기 좀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고 작은 거인의 도시 보령을 이제 떠나보자 합니다. 자, 이번 보령 여행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보령시에서 약간의 지원을 받아 이번에 9박 10일 동안 여행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령시에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곳, 좀 더 멋있는 곳, 좀 더 맛있는 곳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여행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안녕.
근데 왜 9박 10일이야? 9박 10일 아니잖아. 아니야? 7박 8일인가?